안녕하세요. 현직 상담교사 디딤돌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직 초등교사 괜찮아쌤입니다. 선생님, 책을 2권이나 출간하셨잖아요. 출간 과정에서 겪으셨던 에피소드가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출간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름하여 이런 출판사는 계약하지 마세요 입니다. 이번 영상도 참 기대가 됩니다. 별로인 출판사가 좀 많은가요? 좋은 출판사도 물론 많아요. 대부분은 좋은데 일부 출판사가 좀 별로인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먼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출간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에세이 공모전을 봤습니다. 공모전에 당선되면 글을 책으로 출간해 준다고 했어요. 저는 마침 그때 글을 100페이지, 30편 정도 모은 상태였거든요. 여러 출판사에 투고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고요. 그래서 다른 출판사에도 투고를 하고 동시에 그 에세이 공모전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으셨다면서요? 공모전인데 상금이 안 써 있었어요. 공모전에 입상하면 책을 내준다 이 말뿐이었거든요. 사실 원고를 내면서 좀 찜찜했습니다. 그러면 공모전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셨나요? 사실 별로 기대는 안 했어요. 근데 공모전에서 1등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마침 제가 다른 출판사 몇 곳에도 같이 투고를 한 상태였거든요. 다른 출판사 4-5곳에서도 계약을 하자는 제안이 와 있었고요. 공모전을 했던 출판사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공모전 1등을 축하드린다며 바로 계약을 하고 책을 내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약 조건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공짜로 책을 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 아니냐고 그런 반응이었어요. 인쇄까지 요구하니 더욱 황당했고요. 출간 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안도 덜컥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가 출판의 경우에는 책을 내는데 자신의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자가 출판이 아니라 기획 출판이었거든요. 제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인쇄를 받으며 출간을 하고 싶었던 거죠. 자가 출판과 기획 출판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조만간 영상을 다시 찍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한편 제가 기획 출판에 대해서 몰랐다면 제 돈을 들이지 않고 책을 내준다는데 덜컥 계약했을 거예요. 제가 계속 주권을 물었더니 출판사 측에서 심드렁하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구체적인 조건이 어떻게 되었나요? 초판은 500부로 찍을 거라고 했어요. 보통 2-3천 부는 찍거든요. 초판에. 그것부터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당황스러운 티를 내지 않고 더 물어봤어요. 처음 책을 내는 거니까 출판사도 리스크가 크대요. 제가 첫 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초판의 인쇄는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500부가 다 나가면 추가로 인쇄를 500부를 더 찍겠대요. 그 인쇄는 8%를 줄 거고 그 다음 3세도 마찬가지로 찍는데 3세가 나가면 그때부터는 10%를 준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인쇄 10% 밑으로 제시하는 출판사와는 계약을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책을 내는 작가와는 대부분 이렇게 계약을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자신들이 제시한 조건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 출판사에서는 신인 작가에게 10% 주는 곳은 결코 없을 거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도 연락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처음 출간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기본으로 10% 주는 곳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꿈이 내 이름이 적힌 책을 내는 거잖아요. 그 점을 악용해서 불합리한 계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출판사 외에도 황당한 조건을 내미는 출판사도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처음 책을 내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선생님께서는 지난 영상에서 저자를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 것도 거르라고 하셨잖아요. 제 원고를 출간하고 싶다고 해서 한 출판사의 대표와 얘기를 나눴는데요. 애초부터 태도가 굉장히 고압적이었어요. 여러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출간 조건을 물었거든요. 그건 저자의 당연한 권리잖아요. 그런데 대뜸 당신은 돈 때문에 책을 쓰냐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출판사 대표인 본인은 의미 있는 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왜 돈만 따지냐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책을 쓰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저자가 요구해야 될 권리잖아요. 의미 있는 책을 내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건도 당연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도 구체적 조건은 말하지 않고 빙빙 돌려가면서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출판 사정이 너무 안 좋다. 우리가 엄청나게 손해를 감수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 또 덧붙인 말이 있는데요. 당시 제게 크게 상처가 되었었어요. 유명한 연예인 이름을 꺼내더라고요. 당신은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 않냐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우리 출판사에서 책을 내면 책이 잘 팔릴 거고 인쇄도 많이 챙겨줄 수 있다고 했어요. 제게 당신은 인지도도 낮고 책이 얼마나 팔리겠느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거듭 계약 조건을 묻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교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여기도 대형 출판사 아니잖아요. 그런 유명한 연예인이 왜 이런 출판사와 출간 계약을 하겠어요? 시원하게 말씀하셨네요. 이렇게 말은 참아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냥 이렇게 말할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곳 다 헐값에 계약을 하려 했던 거군요. 네, 맞아요. 제가 인세를 거듭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자가 인세로 받는 돈은 크지 않습니다.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자의 노력에 비해서 큰 돈을 받지는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인세를 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자에 대한 대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에서도 많은 연봉을 받고 뛰는 선수가 있고요. 연봉을 정말 조금 받고 뛰는 선수가 있어요. 누가 팀에서 중용을 받을까요? 보편적으로 많은 연봉을 받고 뛰는 선수죠. 연봉을 많이 준다는 건 그만큼 그 선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고 그 선수를 대접한다는 말입니다. 헐값에 계약한 선수는 팀에서 기대하는 바도 크지 않고요. 관심도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런 선수를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제 책이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인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출판사는 어땠나요? 아직 두 번째 책은 출간 과정에 있으니까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첫 책을 냈던 이 출판사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고를 하고 다음날 저녁 8시경인가 늦은 시간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한 출판사의 편집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본인이 야근을 하고 있다가 제 원고를 읽으셨대요. 근데 글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다고 했습니다. 혹시 다른 곳과 벌써 계약을 했을까 싶어서 저녁 늦은 시간임에도 연락을 드렸다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에서 살펴봤던 담당자들과 태도 자체가 많이 다르네요. 제 글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주는 편집장님 그리고 출판사였어요. 투고를 하고 출판사를 선정하면 출간 과정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출판사와 협업하며 원고 수정, 제목 선정, 서문 쓰기, 추천사 받기 등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지난한 과정을 해당 편집장님 덕분에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일은 많았지만 저 자신과 제 글을 인정해주는 분이었기 때문에 기쁘게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 좋은 편집자 그리고 출판사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출간을 꿈꾸는 분들일 거예요. 특히 첫 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신의 글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힘들게 쓴 글이잖아요. 또 자신의 마음이 담긴 글이고요. 그렇게 어렵게 쓴 자신의 원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출판사 또 어떤 편집자는 우리 글이 형편없다고 또 당신이 형편없다고 또 유명하지도 않다고 인지도도 없다고 사정없이 깎아내릴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나에게 또 내 글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나를 또 내 글을 얼마나 알고 있냐고 당당하게 되물을 수 있죠. 분명히 여러분을 또 여러분의 글을 알아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글쓰기도, 투고도, 출간도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직 좋은 교사 괜찮아쌤 상담교사 디진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